자, 그러면 데일리 인트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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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중식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맛은 좀 어떤데? 식어서 가서 그런 거.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었던 것 아, 같아요. 원하는 까다로우신 편인가 봐요. 저는 역시 한식이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맛은 부장님이 원하시는 맛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오호. 뭐 추천하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나 보죠. 아니 저는 좀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아,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네, 올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런 쪽들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갈 때 조금 약간 기분이 그냥 좀 다운됐었었는데 예. 요즘은 좀 반도체랑 바이오 막 이런 쪽들이 가니까 일단 지금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가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매니저들마다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바이오는 좀 저한테는 좀 맞는 섹터. 반도체랑 좀 궁합이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두 개. 근데 반도체도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또 특정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그쵸. 또 다른 종목들은 조금 소외받는 감이 그쵸, 있고. 그쵸. 근데 매력적이게 보시는 종목들이 잘 가나 봐요. 뭐 사실 최근에 잘 가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하고 이제 HBM 쪽들이 이제 주력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좀 매력 있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근데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아 반도체면 이거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쪽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그들의 타이밍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시황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도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 오른 반도체도 정말 많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자체는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반도체가 몰아가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뭐 물론 HBM이라든지 후공정 패키징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두루두루 살펴볼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HBM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업황이 어느 정도 좀 턴이 되면은 그 장비주라든지 뭐 후발 뭐 공정 재료라든지 네, 뭐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 좋을 때 갔던 종목들도 결국은 나중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고사양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니까 뭐 그 리듬을 좀 잘 타신다면 좀 매매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수익률 관리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과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막내구름님께서 시청자를 이제 신도라고 폄하했다고 네. 기분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중국 배터리 다뤘다고 피켓 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계십니다. 예. 아 정말요? 진짜 계세요. 그래서 와. 이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가 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시장이 약세, 코스피, 코스닥 다 상당 부분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시장 지수를 이끌고 온 쪽이 뭐 2차 전지였었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락세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2차 전지 대장주들 역할을 해줬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양극재들 뭐 음극재들 할 것 없이 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뭐 정말 동박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시간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약간 수주 이슈가 나와서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나마 최근에 좀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잘 버텨주는 장세고 포스코 엠텍 정도가 좀 잘 버텼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시장에 좀 하락을 좀 이끌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로봇주들이 뭐 어제여서 오늘도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인공지능도 그 안에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소울트룩스 뭐 이런 쪽이 많이 갔으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플리토 이런 쪽이 좀 버텨주고 오늘도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 좀 강세 보였습니다.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가온 칩스 뭐 이런 쪽들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공적 쪽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가 이제 STI인데 STI가 다시 이제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상승세 유지하고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나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런 쪽들이 좀 부각이 되고 한미반도체 좀 살짝 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 전반이 긍정적인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랜만에 좀 오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디테크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쪽들도 소폭 좀 반등하면서 네. 약간 좀 분위기 좀 업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 초반부터 이제 뭐 애플 관련주들 LG노텍 뭐 BH 급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애플폰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뭐 이런 쪽들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네. 애플이 이제 지금 신제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좀 뜨끔 뭘까 놀래가지고서 화들짝 놀래서 좀 급락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약간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5A에서 이제 나오는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제 휴대폰, 네. 네, 그게 이제 중국 기술로 이제 7나노, 네, 요 공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이제 장착했다. 뭐 이래서 뭐 아까 살짝 뭐 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거기서 메모리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뭐 2020년 하겠죠. 9월 이후로는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중국이 EUV 공정 없이 이제 7나노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 IP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시 한번 이제 추적하기 시작할 거고 더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 때문에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뭐 마이너스 8.8 요 정도 나왔고 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표가 좀 잘 나온 케이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물가 압박, 유가 또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미국도 다시 또 이제 금리가 좀 흔들흔들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의 성장주 섹터주들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 오늘 또 바이오 오늘도 또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 예. 아침부터 좀 힘이 실려졌습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특히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뭐 먹는 당뇨 그 살 빼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거 내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졌고 특히 이제 지금 학회 이슈가 이제 요번 주말하고 다음 달에 있거든요. 항체와 관련된 거 뭐 요번 주에는 이제 폐암 학회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에스모입니다. 유럽 종양 학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ADC 항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좀 장 초반에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강하게 오르고 뭐 ABL도 올랐었습니다만은 후반에는 조금 약화되는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선전해 주는 모습은 좀 일정 부분 있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어제 애플이 애플? 아까 정부 중국 정부 못 쓰게 해서 3.4%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영향 받은 게 우리나라 시장 그게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 공무원 아이폰 가져오지 말라. 그렇네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뭐 기술 패권 전쟁, 그러니까 기술 패권 전쟁 플러스 보안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뭐 틱톡 내보낸다 막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일정 구간에서 어디에서는 카메라로 찍고 다 그게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뭔가 보복 조치? 약간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안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무서워해야지 중국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네, 반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복 같은 느낌인 거죠. 보복 같은 좀 느낌인 거고 이제 자국 제품 이제 사용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도 소비도 또 약간 안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기 부양의 의지도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뭐 이참에 이제 자국 물건 써라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애플이 워낙 또 중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의 뭐 애플의 뭐 저희 보통 아까 뭐 그런 얘기에서 혼나셨지만 애플바라고 하잖아요. 보통. 애플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만 중국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신제품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그 우려감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애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LG노텍이라든지 BH 뭐 더구전자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미국 이런 쪽에서의 판매량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중국 공무원, 공기업 뭐 이런 쪽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아예 뭐 이게 뭐 밖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회사만 안 갖고 가면. 근데 이게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그 중국은 어찌됐든 공무원 위주의 사회고 그쵸. 공산당 다 위주의 공산당이니까. 사회니까 그 뭐 허가를 받더라도 그 공무원한테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보통 사회보다는 훨씬 많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공무원들의 구성 제가 연령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만 해도 애플 거를 잘 못 쓰거든요. 안드로이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쵸. 약간 젊은 층들이 보통 애플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그 연령대 구성을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워낙 애플이 중국에서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 살짝 소심한 복수 뭐 요 정도 시작인데 영향력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심리적으로 좀 타격은 입었고 매출 타격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가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절묘하게 또 이거랑 네. 맞부딪혔으니까 여러 가지 뭐 자국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뭐 외국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하이엔드 칩 자체를 중국이 못 만들고 있는데 자국 제품이랑 애플의 성능 차이는 더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 자국 거 쓰란다고 이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럴까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 사회가 원래 또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폰이 그 하이엔드 폰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폰 자체 기능에는 카메라가 더 사실 많이 중요해요. 카메라 뭐 화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기능 많이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일단 EUV 공정 없이 7나노 파운드리 생산해서 SMIC에서 생산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그 이제 60 프로. 네, 메이트 프로에 이제 장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사양에 속하거든요. 근데 7나노를 7나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EUV나 DUV 둘 중에 하나로 네, 만들어야 네.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을 엄청 많이 때려 네, 박아서 맞아요. DUV로 했던가 네. 아니면 EUV 장비를 몰래 뒷구멍으로 이렇게 데려왔을 것이다라는데 지금 전자 쪽이 DUV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얼마나- 공정을 패턴 공정을 계속 하자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냈다는 만들었다라는 게 거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요것들 봐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원천, 이 IP가 어디 있는지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걸 추적했을 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중국을 더 압박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하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약간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중국을 더 강하게 이제 푸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홍콩시의 SMIC가 7% 빠진 게 그 이제 미국에서 조사 나올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7% 그 홍콩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가 됐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이제 시장성이 있고 수율이 나오느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그러니까 이슈 아무튼 뭐 아닌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튼 중국은 좀 계속 압박당할 것 힘들다. 같으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 많이 줬습니다. 중국이 애플폰 공무원이랑 공기업의 사용 금지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투심적으로든 뭐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섹터 하락. 지금 에코프로 장중에 100만 원 깨져서 또 갔다 왔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다들 그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뭐 그냥 섹터로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증권회사 직원이고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와 양극재들, 뭐 포스코 그룹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견인되었고 지수가 많이 견인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딴 거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달려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봇도 해야 되고 반도체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아니 왜냐면 내가 공매도를 치고 비싸게 사주고 또 올라가니까 또 공매도 쳤던 사람이 또 환매수해주고 환매수해주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1,100만 원에 팔려고 했을 때 누군가 1,100만 원에 사줘야 사줘야죠. 되는 그 뒤에서 따라오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약간 좀 뒷돈이 들어오는 게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뒷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뭐 밑에서 누군가 사줘야지 나도 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지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매도 공격을 쇼커버링으로 이제 커버해서 손해를 많이 봤던 쪽에서도 뭐 제가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별었다. 공매도로 다시 공격을 해서 공매도 세력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만다. 뭐 이런 뭐 아무튼 얘기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그래서 복수를 당했는데 거기도 이제 당했으니까 다시 또 반대로 복수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다라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시장은 수급 논리잖아요. 유동성이 이쪽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특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재고가 늘고 있고 이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 7월, 8월 뭐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손을 떼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동하려는 수급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 하이엔드급이니까 뭐 이제 수산화 리튬 많이 쓴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리튬 쓰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도 이제 LFP 모델 네 이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런 치킨 게임 전기차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서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치킨 게임 때문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고민인 거죠. 네. 내놔봤자 솔직히 가격이 안 맞으면 못 팔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 좀 기다려보면 더 싸질 수도 있겠네. 내가 굳이 이걸 왜 비싸게 살까 전기차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유가 엄청 올라가지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게 거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전기차 구매자들이 계속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좀 덜 팔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들한테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가격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비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뭐 중국산 싼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높아지고 국내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뭐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양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급 논리로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 이제 계속 뒷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또 무슨 MSCI 지수 편입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네. 계속 수급적인 요인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시장에서 예전보다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못 사서 난리였다라면 지금은 못 사서 난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의 시선 분산 이런 부분들이 좀 2차 전지 섹터 쪽들을 오히려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게 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장님은 뭐 직접 매매를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에코프로 요 가격대면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오버밸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주사 관점에서 어차피 자회사 가치를 하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1월달에 10몇만 원 하다가 어쨌든 100만 원까지 뭐 10배는 올랐지만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보면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리튬,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인가공 사업을 하는 그 업체의 성장성, 네. 그 부분이 가장 또 컸던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구체 만드는 회사, 그 두 회사에 대한 가치 상승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면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더더군다나 100% 자회사가 아니고 자꾸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제 내년도 상장을 또 예약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어쨌든 상장 준비 중에 있고 근데 밀어주고 있죠. 예, 약간 밀어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자꾸 지분율이 희석되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100%라고 한다고 쳐도 지금 가치는 상당 부분 오버 밸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급 요인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는 분명히 있지만은 여태까지는 수급 연리로 좀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오버 밸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다시 매수 가격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만 본다고 치면은 오버 밸류 돼 있다. 그 얼마 정도가 적정가입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가격 리포트를 내서 그 이제 컨퍼런스 위반 안 되게 얘기하게 됐기 때문에 그 뭐 애널리스트 아닌 분들은 뭐 포스코 뭐가 1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왔다 갔다 얘기하고 그런데 애널리스트는 컨퍼런스 룰에 의해서 그런 것들 리포트를 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1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리포트를 내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부장님은 좀 생각하시는 매력적인 왜냐면 요거 지금 네. 제가 뭐 얘기 들어봐도 노리시는 분 있고 네, 에코프로를 맞아요. 네. 노리시는 분 있고 노리는 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맞아요.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이게 맞아요. 보면 이게 우연찮게 네. 100만 원 초반이 왔었을 때 무조건 반등했었거든요. 1년에. 맞아요. 옛날에 살때 세 번인가 맞아요.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노린다는 거는 이제 그 여태까지 세 번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100만 원 초반에 왔었다가 항상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린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뭐 제가 봐도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항상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훨씬 싸다, 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100만 원 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인데 이게 깨지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7, 80만 원 선까지도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7, 80까지요? 그 정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이건 뭐 밸류금 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이라는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졌을 때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 네.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는 다른 그런 주식들의 성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보려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 비중이 있고 네. 또 믿음을 가지고 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안 팔고 버티시는 분들도 상당 네. 부분 많아서 네. 물론 당연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는데 7, 80까지 떨어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저랑 저녁 먹은 사람들이 네. 증권에서 다 직원들이었었거든요. 네. 본인들이 뭐 원하는 가격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예상하는 가격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하. 저희 그냥 영업하는 영업 직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빠진다라고 이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미쳤냐 막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오는 건 지금 올라올 때처럼 20%만 빠지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안 좋아졌을 때는 그 기업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변화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었던 건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 엄청난 저항선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밑에서 받아들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에 에코프로가 막 많이 올라갈 때는 사고자 하는 수급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 부분들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깨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를 사고자 하는 수급보다 다른 거를 사고자 하는 수급으로 많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밑에서 탄탄하게 못 받쳐주면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게 뭐 이 가격이 가야 적정가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시장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네.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사실 예측해도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예측이 잘 맞지도 않는 시장이고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들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네. 코멘트 더 없으시죠? 예, 가시죠. 로봇 갈까요? 네, 뭐 로봇. 전체적으로 네네. 로봇이 그래도 괜찮게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을 보면서 해주실 코멘트가 있으신지? 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로봇에는 레인보우, 그죠? 레인보우. 반도체는 STI, 네.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 루닛. 이게 3대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어제도 저희 말했잖아요. 루닛이 막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냐, 막 이래가면서 막 저희 얘기도 하고 어제 사실 뭐 루닛 공시에서도 지분 매도 공시 보시면서 보셨나요? 합의 이혼. 네, 합의 이혼으로 인해서 매도된 게 막 100억대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빠지려나 하는데 절대 안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은 일단 이쪽으로 대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인 것도 사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쪽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물가 올라가고요.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은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돌이켜 보면 로봇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이런 쪽들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지금 성장주 섹터로서 계속 커나가는 산업.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초창기에 막 올라갈 때 그런 뉘앙스죠.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터지고 뭐 안 좋아서 뭐 금리 계속 인하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다른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다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경기랑 상관없이 이쪽은 커나가는 성장 산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주들이 금리 상승기에 강하게 배팅이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2차 전지를 바라보던 시각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고사양 반도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돈이 넘어온 것도 결국은 커나가는 산업이고 돈을 투입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전할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방어적인 느낌의 성장주다라는 쪽에서 선택이 더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제가 예전부터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인플레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기업들의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봇들은 파업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요인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 비용도 상당히 초반에는 있겠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고사양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커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뭐 이런 거죠.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을 활용했던 15분 만에 다 해냈대더라. 뭐 이런 거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쪽 산업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계속 강하게 어필이 되면서 시장에서 뭐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이 MZ세대의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 뭐 고사양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의료 인공지능 활용한 의료, AI 뭐 이런 쪽들은 다 한 테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미국에서 날아온 그런 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쪽이 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네. 하는 거는 대기업들이 향후 로봇 관련해서 네.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12월 20 며칠 날 이제 인수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두산이 그 상장 그 설명서 그렇죠. 신고서를 내면서 거기에 뭐라고 돈이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은 2,200억을 법인 그 타법인을 인수하는데 쓰겠다고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해서 이제 인수 대상 기업들 위주로 또 로봇 관련 주가 네.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감속기 이쪽이 많이 초반에 강했었어요. 예. 일정도 있고 뭐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로봇이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네 테마로. 결국은 이것도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뭐 한화도 그렇고 다 이제 로봇 한다고 그러고 삼성도 계속 이제 휴먼형에다 계속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봇 안에서도 덜 간 쪽들로 순환매가 돌아요. 뭐 그동안 이제 레인보우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뭐 물론 SBB나 뭐 뉴로메카는 등락이 좀 있는 편이지만 최근에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라고 보긴 그렇고 의료 쪽 뭐 이렇게 같이 맞춰서 봐야 되겠지만 계속 강세 보여주고 또 이제 LG도 사실 로봇의 진심인데 LG 향들이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최근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도 이제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섹터 안에서도 안 간 것들 좀 순환매 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근데 아까 뭐 2차 전지랑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섹터가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빠지면 다른 섹터 가고 다른 섹터 가면 2차 전지 안 가고 이러니까 약간 이게 좀 시속 게임 같기는 합니다만은 2차 전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가 100만 원의 지지를 받고 튀어오른다. 그럼 또 다른 거 안 가겠죠. 안 가고. 그쪽으로 또 돈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 단기적으로는.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베팅하는 사람 마음인 건데 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래 왔어요. 2차 전지 갈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고 2차 전지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갈 때는 다른 게 가는 거고 또 2차 전 왜냐면 시장이 지금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쪽을 누르면 저기서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팽창되지는 못하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라면은 아까 2차 전지와 다른 섹터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로봇 그다음에 오늘 자율차도 좀 많이 갔잖아요. 자율차, 또 인공지능 이게 다 반도체 고사양이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두루두루 보시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차 전지 대 지금 막 잘 가는 것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AI 뭐 이러니까 이렇게 모모 대 모모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흑과 백처럼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긴 나누는데.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2차 전지보다 다른 섹터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언제 이게 또 바뀔지 바뀔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그럼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2차 전지의 우호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탄력을 못 받아요. 예전에는 뉴스 하나만 건드리면 뭐 10% 20%씩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호재가 나와도 강한 탄력이 못 받거든요. 이게 좀 호재가 그 주가에 있어서 강하게 작용을 못 해주는 시점이 항상 그 주식들이 항상 매도하거나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로봇이나 다른 쪽 의료 이런 쪽들은 요만한 뉴스만 나와도 그냥 빵빵 튀는데 지금 2차 전지는 호재가 나와도 그냥 거의 꼼짝을 안 하니까 오케이. 이런 반응도 뉴스에 대한 민감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시점에 네. 좀 더 2차 전지를 봐주시면 좋겠고 로봇이랑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도 조금 비싸기는 네. 한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흐름이. 알겠습니다. 일단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또 IPO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기가 좀 살아 있을 것 같고 다른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2차 전지보다 지금은 강하지만 2차 전지가 또 한번 언제 수급이 들어와서 그쪽이 갈지 또 모르는 상황도 열어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AI, 로봇, 자율주행 결국은 다 반도체가 필요한 네,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이런 시장에서 고민할 바에는 반도체 사서 좀 조용히 묵혀두는 것도 한번 방법일 수 있다. 기승전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섹터가 테마 섹터가 이게 순환매가 좀 돌잖아요. 엄청 빠르죠 최근에. 최근에 또 주목받았다가 지금 살짝 또 들어간 게 중국 관련 그쵸. 소비 관련주.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지금 노려도 순환매 다음 타자를 위해서 이제 좀 길목에서 노려도 된다는 타이밍으로 보시는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제 물론 기대치가 선반영되면서 강하게 올랐던 부분은 있지만 그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들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라는 이름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간 소외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부각이 됐었던 상태였던 건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물가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소비 관련주들이 확 지금 다운이 되면서 조정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실적주들이라면은 이번 조정이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말하는 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시지 않나요? 아니 저는 카지노하고 면세 쪽은
보셨다?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졌죠. 네. 빠졌는데 얼마까지 빠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카지노 면세. 하여튼 무에서 지금 유가 창조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여기 현대백화점만 해도 중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아직까지 무역 현대에는 별로 많이 있지는 않은데 삼성에. 네 여기는 많아요. 카지노 면세 중국 이슈 관련돼서 좀 기대감 살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시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10월 중순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들어와서 또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다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길목 지키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가능한.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은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좋고 그다음에 4분기 때는 이제 단체 관광 때문에 또 좋고 3분기는 단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우리 개인들 그쵸. 나가는 그런 수요가 면세 맞아요. 수요가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원래 그 3분기는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 좋고 이제 4분기는 그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 10월 중순 이후에 그 들어오는 그 양 단체 관광객 수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놓고 그런 숫자 뜨면 조금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이렇게 기다리고 요런 매매 전략이에요? 뭐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중국 연휴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단체 관광객이 오느냐, 네. 와서 얼마를 쓰느냐. 이건 면세점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네. 한 중순쯤 보통 월 중순쯤에 나오긴 하는데 그때 뭐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현대백화점에 이제 지하 푸드코트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 삼성이요, 여의도? 삼성. 삼성. 네, 그래서 이렇게 쑥 한번 명품 어. 1층에 있으니까 보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루이비통 매장에 막 버글버글해요, 진짜. 그래서 와 면세점이 아니도 어차피 여기는 또 텍스를 리폼 받으니까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LVMH를 사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원래 좀 번호표 뽑고 들어가잖아요. 막 그런데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백화점도 매출이 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붙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좀 솔직히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빠져도 현백은. 네, 현백은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면세는 이제 호텔신라 좀 선호하는 편이고 파라다이스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럼 롯데관광도 마찬가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재료로? 그때 셀온이에요?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서 뭐 그게 충족이 만약에 엄청나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강하게 슈팅 나오면 한 번은 팔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는 뭐 뉴스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게 좀 트렌드. 왜냐하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팔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오. 안 팔면 다시 못 사요. 오. 내가 팔고 나면 1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고 10원이 더 비싸도 다시 살 수 있는데 안 팔고 주식만 들고 있으면 절대 못 사잖아요. 다시. 그럼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자. 저는 좀 트레이딩 전략도 지금은 조금 같이 감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본적으로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데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정말 짧게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일 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싹 해주신다면? 화이팅입니까 그냥? 그냥 저는 좀 뭐랄까요? 그냥 지금 시장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깊게 생각하면 답이 좀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한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걸 좀 따라가면은 중간은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만 홀로 외로운 길을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곳에 우르르 몰려가면 따라가면 뭐라도 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지금 류의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는 또 그런 뭐 상황이니까. 시장 자체가 비이성적인 느낌이 들긴 들잖아요. 누가 봐도 좀 그런 않아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항상 저희 증시 속담이 있어요.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아니라고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무리수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항상 기회가 오는 시점에서는 그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뭐 추격 매수, 뭐 공격적으로 뭐 신용 땡겨와서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손절가 잘 생각을 하고 지키고. 물론 손절가 무조건 잘 손절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가 안 지키면 진짜 평생 물려서 계속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 말했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순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데일리인트의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